현재 한국 사회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맞닿아 부딪히고 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상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은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진 경제개발과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중심 가치였다. 이런 가치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압력과 중압감을 부여한다. 이들은 주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과학자들, 올림픽 대표 선수들과 같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반대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다. 바로 언론사들이다. 최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2023년 8월 공식 입장을 내고 피프티 그룹에 대한 편파 방송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제대로 된 검증 과정도 없고 전형적인 꿰맞추기식 보도를 답습했다는 비판이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지적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 역시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년 전인 2005년 MBC의 PD수첩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고 방송 이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MBC는 당시 사과 이후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원들과 기타 관련 취재원들에게 허위로 생명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속였고 또한 황우석 박사가 곧 구속될 것이고 황우석 박사의 논문 역시 가짜로 판명될 것이니 협조해라 라는 식으로 검찰 수사와 같이 강압적인 언행을 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MBC는 이런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 위반을 확인했기 때문에 취재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것에 따른 취재의 결과물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방송사들의 공식 대국민 사과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니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이유다. SBS나 MBC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모든 언론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특정 인물이 이룬 업적보다는 이룬 과정 중에 발생한 어떤 문제 자체에 집착하고 이를 캐내고 싶어한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의 이쁜 얼굴을 살펴보던 한 여성이 한쪽에 생긴 난 여드름 한 개를 짜내니라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이후 피가 날 정도로 살을 파내니라 얼굴에 더욱 큰 상처를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렇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따지고 캐묻는 방식의 생각을 지닌 언론사들 역시 결국은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BS와 MBC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취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MBC의 황우석 관련 보도는 이를 시청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그를 거대한 사기판을 만든 사기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MBC PD수첩은 당시 황우석과 그의 동료 연구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황우석이 그간 연구 과정에서 만들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탈탈 털어내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황우석 박사에게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요청했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이후 아이의 대부로서의 역할까지 황희석 박사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한 당시 황우석 연구팀 팀장이었던 류모 씨란 사람은 1999년 황우석 박사의 복제양 돌리에 대한 논문을 보고 먼저 황우석 박사에게 연락해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그는 우연히 선배 연구원과의 대화 중에 황우석이 1992년 체세포 복제를 하여 만든 소였던 영롱이와 진이에 관한 그의 논문이 일부 조작되었을 것 같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를 황우석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실험실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황우석의 연구실 안에 남아 누구보다도 일찍 실험실에 나왔고 가장 늦은 밤이나 귀가를 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다. 이 모습에 황우석은 그를 더욱 신뢰하였고 당시 연구팀 석사 월급인 40만 원보다 높은 월 150만 원을 주며 박사급 대우를 해주었다. 그랬던 그가 MBC 취재진을 만나게 되고 취재진들이 금방이고 황우석이 구속이 될 것처럼 얘기하자 겁을 먹게 된다. 그리고 황우석이 믿고 있던 오른팔에서 그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로 변질되어지게 된다. 당시 윤모 팀장 말고도 박모 여성연구원은 황우석의 연구팀에 참여한 6명 중 1명이었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황우석 팀에서 연구 성과가 없었고 황우석이 그녀의 이름을 논문에 넣지 않으려 하자 그녀는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에 자신도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선다. 류모 연구팀장은 당시 난자 기증 이유가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었던 그녀의 야심 때문이기도 했다라고 나중에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MBC가 황우석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윤모 씨는 그녀의 난자 기증이 황우석 박사의 무언의 강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10살 소년의 체세포를 떼어내 이후 줄기세포를 배양해
아이에게 배양한 건강한 줄기세포를 넣어 하반신 신경을 되살리겠다고 말하는 그가 노벨상에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를 살리기 위해 황우석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황우석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고 가장 신뢰했던 자의 배신보다 그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황우석 박사는 그렇게 순식간에 언론사의 보도 한 번으로 세계 최고의 복제 과학자에서 세계 최악의 희대 사기꾼으로 추락했고 황우석만 믿고 있었던 10살짜리 소녀는 MBC PD 수첩에서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으로 묘사되자 희망을 잃고 씨름하다가 얼마 뒤 세상을 떠나게 된다. 참고로 당시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결실은 다수 존재했는데 2009년 황우석 박사와 함께 복제소 연구활동을 한 A 교수는 당시 실제로 황우석이 1992년 국내 최초로 체세포 복제 젖소인 영롱이와 진이를 만들었고 자신이 직접 해당 송아지들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2003년 황우석은 세계 최초로 무균 미니돼지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2005년 황우석은 세계 최초로 남자의 체외 배양이 어렵고 체세포 복제 과정도 힘든 게 복제까지 성공했고 스피너로 이름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황우석에 대한 폭로를 했다. 말하는 윤모 연구팀장으로 인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희망끈을 잡고 있었던 한 아이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윤모 연구팀장은 그 소년의 죽음 역시 황우석의 잘못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아이의 부모는 황우석을 미워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황우석은 그 아이를 잊지 못해 그 부모를 만났고 위로를 전했다. 그리고 만약 당시 연구가 제대로 진행만 됐었다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앞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그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했다. 이것만을 봐도 윤모 연구팀장이 언론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황우석이 노벨상에 눈이 멀어 10살 소년을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후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황우석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여전히 동물 복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만수르가 사막 한가운데 만든 아부다비 바이오테크 연구센터에서 그는 수천 마리의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11년 전에 죽은 최대 크기의 낙타였던 마프루칸이란 낙타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11마리의 복제 낙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년 전 죽어 냉동 보관 중이던 이탈리아 애견주의 강아지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똑같은 복제견을 만들어 그에게 안겨주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맘모스 생세포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맘모스들이 서식하는 모습을 만드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업적의 최종 단계라는 말도 했다. MBC와 윤모 연구팀장에게 묻고 싶다. 과연 지금도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황우석이 사기꾼이라고 믿고 있는지 말이다. 또한 그가 정말 강압적이고 노벨상에 미친 연구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상 그 어떤 게 좋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들 역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고 특히 MBC는 이런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 위반을 확인했기 때문에 취재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것에 따른 취재의 결과물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서 황우석이란 사람이 정말로 희대의 사기꾼이고 노벨상에 미친 사람이라면 나이가 70이 되는 지금까지도 먼 땅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복제 연구를 지속했을 것인가란 말이다. 이와 관련해 2005년 당시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의 난자기증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데이비드 시라노시크는 황우석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한다. 나는 그가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하는 일에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문제는 너무 과학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기술이 완전해지기 전에 재현시키고 싶어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지 않고 또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황우석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이 되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싶다는 황우석의 꿈, 그런 와중에 발생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들, 그리고 본인들마저 보도 결과에 집착하게 되어 불법을 자행하고 보도 이후 결국 공식 사과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과정들이 뒤섞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다.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다. 임진왜란 시절 이순신 장군에게 내린 죄명은 4가지였다.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치지 않고 국가를 저버린 죄, 남의 공로를 가로채고 남을 죄에 몰아넣은 죄, 위아래도 없이 제 맘대로 행동한 죄. 이 중 한 개라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가? 이순신 같은 분도 결과보다 과정을 따지게 된다면 죽여야 한다. 황우석이 이순신이라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황우석은 그의 연구의 실적을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점이다. 다만 과정에서 죄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순신은 명장입니다.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가 불복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다시 공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죽기를 각오한 상소문을 올린 이가 누구라고? 퇴계 이황이었다. 나라의 공을 세울 수 있게 기회를 줘라. 과도하게 정당성을 너무 따지지 말아라. 2023년 대한민국 언론사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없다.